한국과 가나전은 모든 것을 갖춘 게임이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한국과 가나의 카타르 월드컵 2차전에 대해서 극적인 월드컵 경기를 위한 완벽한 요소를 생각하면 멋진 골, 감동의 역전, 끊임없는 기세 전환, 최후의 수비, 훌륭한 골키퍼, 득점 세레모니, 경기 종료 후 눈물을 흘리는 슈퍼스타, 심판에게 심하게 항의하여 퇴장당한 코치에 이르기까지 이 경기는 이 모든 요소를 갖춘 엄청난 대결이었다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를 지배한 것은 훌륭하게 훈련된 한국이었지만 가나는 단순한 전술로 경기를 순식간에 뒤엎었으며 한국에게 이는 너무나 가혹한 보상이었다 평가했는데요. 또한 한국은 0대2로 끌려가면서도 침묵을 거부하고 기품 있게 동점을 만들었으며 아직 이 게임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두 팀 모두 아직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그들이 전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라면 둘 다 16강에 자격이 있는 팀이라 평가했습니다. 미국 폭스 방송의 해설을 맡은 미국 대표팀의 레전드 랜던 도너반과 지미 컨레드도 이 경기를 이번 월드컵 최고의 경기라고 코멘트하였는데요. 영국 가디언은 대체로 더 우수해 보인 한국팀을 상대로 가나가 운이 좋게 승리했으며 가나의 감독인 오토 아도 역시 이를 인정했다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유스 시절부터 코치로 인연을 맺은 그는 경기 종료 후에도 따스하게 손흥민 선수를 위로하는 젠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대표팀의 승리, 가나의 승리 혹은 무승부 어떤 결과라도 나올 수 있었던 경기였으나 운 역시 실력이라는 전제로 본다면 운이 따른 가나팀의 승리는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멋진 경기의 승자로서 가나는 매너에서는 확실히 패배하였는데요. 경기 종료 후 손흥민 선수에게 잔인한 행동을 가한 가나 코칭 스텝의 미개한 행위에 대해서 수많은 외신들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토크스포츠는 오토아도 감독은 위로하고 있고 손흥민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가나의 한 코칭 스태프는 정신이 나가서 셀카를 찍으려고 했다 지적했는데요. 지금 이 장면으로 팬들이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익스프레스는 이 가나 스태프의 행동을 잔인하다고 표현했으며 스포츠브리프는 가나 스태프의 행동을 무자비한 면모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이에 더해 이렇게 손흥민이 낙담하는 것은 토너먼트 대회의 무자비한 특성이지만 그 와중에 가나 스태프의 일원은 토트넘 스타와 셀카를 찍을 기회를 가졌다는 것인데요. 월드스타와 사진 찍는 것이 스포츠맨십보다 더 중요했던 그에게 날리는 일침인 것이죠. 그의 이런 행동은 가나 선수단 전체를 미개하게 만드는 비열한 행동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비열한 짓은 관중석에서도 벌어졌는데요. 기브미 스포츠는 가나 팬이 한국 서포터들 앞에서 열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모든 축구 팬들이 크게 즐겼을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가나를 응원하는 관중 하나가 3명의 한국 서포터 앞에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지금 이 영상은 트위터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가나 선수단의 스태프 1명과 가나를 응원하는 사람 1명만으로 그 국가 전체를 호도하는 말을 할 수는 없겠으나 이 사람들의 이런 저급한 행위는 분명 가나 대표팀의 정정당당 승리에 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장 내 인물이 또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이 경기의 주심이었던 앤서니 테일러입니다. 이번 경기가 열릴 당시부터 프리미어리그 축구 팬들은 한국과 가나 두 팀 모두에게 미안하다면서 리그 최악의 심판이 이 경기를 맡게 될 것이니 조심하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를 퇴장시킨 바 있는 악연까지 있기에 이런 우려는 더욱 컸으며 아니나 다를까 이 심판의 부족한 자질은 우리 대표팀에게 더욱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더 써는 프리미어리그 심판 앤서니 테일러가 월드컵 폭풍의 중심에 섰다면서 이 심판이 두 팀에게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적용했고 분노한 한국은 불공정하다고 비난했는데 전반 막판에 가나는 코너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반 막판에 우리 대표팀에게는 이 기회를 빼앗아갔다는 우리 대표팀 수석 코치 세르지우 코스타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벤투 감독에 대한 퇴장 판정까지 전하고 있는 기사는 앤서니 테일러의 이런 경기 판정에 대해 이는 늘상 있는 일이라며 테일러 심판이 또 사고 쳤다는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잉글랜드 팬들은 앤서니 테일러가 또다시 게임보다 자신을 더 크게 만들고 있어 모두가 영국 심판을 싫어하는 이유를 세상에 보여주는 앤서니 테일러. 한국은 그 심판을 압박했다. 감독은 방금 레드카드를 받았어. 앤서니 테일러의 공포가 세계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래 리그에서도 오심투성이이고 뜬금없는 퇴장과 무리한 경기 진행으로 비난받아온 그가 이 아름다운 경기에 먹칠을 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이런 무례하고 수준 낮은 사람들을 비판해봐도 아쉽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만 확실히 느낀 것 하나는 있습니다. 그건 우리 대표팀은 과거와 달리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저력 있는 팀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외신들 역시 비록 패배했지만 후반 무섭게 따라붙은 한국의 저력을 놀라워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가나가 한국을 상대로 이겼지만 한국이 경기를 통제하고 전반을 지배할 때 가나는 어떤 종류의 공격도 시도조차 못했는데 그래서 가나의 선제골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면서 후반전에 들어가자 조규성의 멋진 골들이 들어가고 이 시점에서 모든 축구 팬들이 한국의 추격을 응원했지만 가나의 골이 또다시 들어갔고 이 골 이후에도 한국은 미친 듯이 공격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슛으로 골망을 폭격했다 전했습니다. 유로 위클리 뉴스 또한 후반전 한국의 부활은 놀라웠다 전하고 있고 RCM 스포츠는 슛, 패스, 코너킥, 점유율 등 모든 부분에서 가나를 이긴 한국이지만 점수에서는 가나가 승리하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라데페시는 특히나 태극전사들이 후반에 놀라운 정신력을 보여줬다 칭찬했고 풋볼 365는 이른 시간 2실점을 했음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은 우리 대표팀에 대해 놀라워했는데요. 우리 대표팀이 비록 패배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경기를 했고 저력을 보였는지를 체감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는 라이벌들의 반응이 아닐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여 독일을 잡은 후 코스타리카에 패배하여 초상집 분위기인 일본은 우리 대표팀의 패배가 고소하다고 난리를 칠 것이라 예상했으나 그들은 우리 대표팀의 놀라운 기백과 노도와 같은 추격전을 선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팬들은 한국은 목적이 분명했고 그에 대한 행동을 했다. 마지막 맹공도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박력이 있었다. 일본 대표팀에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플레이와 달리 한국팀의 박력은 보고만 있어도 즐거워진다. 일본도 다음 스페인전에서는 이렇게 박력 넘치게 플레이하는 걸 보고 싶다. 재미있는 시합이었다. 어제 코스타리카전은 조금의 기백도 보이지 않는 유감스러운 경기였지만 한국은 0대2에서 2대2로 따라잡는 것을 보니 조금 부럽다. 지루한 경기가 많은 가운데 이런 경기는 정말 재미있다. 가나의 골키퍼 대단해. 한국은 안 좋아하지만 이 공격하는 자세는 일본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조규성의 2골, 일본인인 나도 감동했다. 두 번째 다이빙 헤딩은 멋졌다. 이는 이길 수 있다는 용기와 근성이었다. 억울하지만 한국 대표가 일본 대표보다 능숙하다고 생각했다. 추격엔 감탄했다. 마지막 노도의 공격은 굉장했다. 일본 대표팀의 경기보다 더 재미있다. 일본도 한국 정도의 승리에 대한 집념을 보이길 원한다. 끌려가는 팀이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던 경기. 어제 일본 대표팀에게서 보기 원했던 정신력이었다. 한국도 결과는 비록 패배했지만 월드컵에서 아시아팀이 우승하는 미래는 한국이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패배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흥분이 남는 경기였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비록 우리 대표팀은 졌지만 모든 것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역사에 유일한 멀티골을 기록한 대한민국 스트라이커 계보를 이어갈 조규성 선수와 우루과이와의 1차전과 마찬가지로 교체 투입되자마자 경기의 판도를 뒤엎어버린 놀라운 이강인 선수에 대해 지금 해외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국 BBC는 엄청난 헤딩으로 멀티골을 기록하여 동점을 이끈 조규성 선수를 주목했고 아시아원은 조규성의 영웅적 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패배하였다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골닷컴은 이번 경기의 MVP 선수로 조규성 선수를 선정하면서 조규성은 2번의 크로스를 골로 만들며 자신의 팀을 다시 궤도로 올렸고 이런 조규성의 플레이는 한국의 밝은 불꽃이었다 평가했습니다. 비록 조별 예선이긴 하지만 조규성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조규성 선수보다 많은 득점을 한 선수는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 에콰도르의 에네르 발렌시아,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조규성 선수는 브라질의 히샬리송 등과 함께 득점 순위 2그룹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이런 깜짝 활약도 놀랍지만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더 놀라운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ESPN은 이강인이 만약 풀타임 출전했다면 이번 경기의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다 평가했습니다.
기사는 가나에게 2실점하고 월드컵에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한국의 벤투 감독은 이강인에게 영감을 구했고 투입된 지 1분 만에 이강인은 절묘한 크로스로 어시스트를 올렸다 전하고 있는데요. 가나가 다시 앞서가는 골을 넣은 이후에도 한국이 필사적으로 세 번째 골을 노리는 과정에서 그 책임을 진 것이 이강인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기사는 태극전사들이 볼 점유를 되찾을 때마다 한국 선수들이 공격을 개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선수는 이강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강인이 가나팀 박스로 보낸 공은 가나 수비진 사이에 공포를 일으켰고 그의 순수한 존재감과 그가 야기한 가나 수비진의 문제는 손흥민에게도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기사는 결정적으로 경기 막판 코너킥을 위해 터치라인으로 뛰어가던 이강인이 팬들에게 함성을 요청하자 엄청난 함성이 만들어졌다면서 이런 선수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플레이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기사는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를 감안할 때 이런 큰 무대에서 그런 높은 위험을 무릅쓰기에는 준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항상 있는 부분과 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을 수 있으며 또한 그의 개성 강한 자질은 그가 가나와의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경기를 변화시킬 큰 무기가 되는데 이는 벤투 감독의 위험 회피 스타일을 보려 할 때 항상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월드컵의 밝은 조명 아래서 확실히 자신의 기술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한국 팬들은 앞으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며 반드시 이겨야 하는 포르투갈과의 금요일 경기에서 이강인은 이 차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수이기에 그를 90분 풀타임 출장시킬지 여부는 한국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 평가하였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선발 기용 혹은 교체 출장 등은 엄연히 벤투 감독의 고유 권한이죠. 그나마 벤투 감독은 예선과 평가전에서와는 달리 승부사적인 기질을 발휘하여 필요한 선수의 빠른 교체를 해내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얼마 전만 해도 이강인 선수의 교체 기용조차 불확실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장족의 발전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벤투 감독에 대한 평가는 우리 대표팀의 모든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기에 지금은 그저 응원을 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벤투는 물론 세계 그 어떤 감독도 기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포르투갈전에서도 그의 활약은 이어질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팬들이 손흥민 선수가 부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아니고 아예 원색적 비난을 퍼붓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왜 또 우냐? 넌 왜 교체 안 되냐? 라는 등의 말 같지도 않은 비난들인데요. 그런 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픈 것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경기 중 공중볼 경합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주장 손흥민 선수의 모습인데요. 주장이라는 완장의 무게와 국민들의 기대에 더불어 어떻게든 팀의 승리를 위해서 불과 얼마 전 부서진 얼굴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월드컵 출장을 감행한 그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얼굴로 마스크에 눈이 가려진 채로 위험천만한 격렬한 헤딩을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부진하다고 비판받는 우리 선수들,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고개 들고 남은 경기에 후회 없이 임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소수이며 응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말이죠. 경기 중 머리가 터지고 발목이 돌아가고 종아리 근육이 올라오는 그 통증에도 경기 마지막까지 절대 질 수 없다는 집념으로 필드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우리 선수들, 그저 한없이 고맙고 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남은 경기에서 그들 모두가 그들의 실력을 후회 없이 뽐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강도 좋고 1승도 좋지만 남은 경기에서는 더 이상 다치는 선수 없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